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식량 자원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습 목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험 범위는 첫 번째 파트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식량 자원의 생산과 소비 영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고요. 그러면 세계 주요 식량 자원이란 건 뭘까요? 식량은 우리가 뭘 먹는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쌀, 밀, 옥수수 같은 곡물 자원, 그리고 뭐 소, 양, 돼지고기 같은 육류 자원, 그 외에도 뭐 해산물 같은 각종 수산물과 그다음에 산에서 채취하는 임산물 등을 식량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시지 시간에는 어떤 거 중심으로 식량 자원을 공부하냐면 곡물 자원, 육류 자원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곡물 자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세계 그 곡물 자원 중에서 이 세계 3대 식량 작물로 불리는 게 있는데요. 쌀, 밀, 옥수수가 있습니다. 쌀, 밀, 옥수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생산 소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총 생산량으로 봤을 때 3대 식량 작물 중에 옥수수가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총 따졌을 때는요. 그 다음에 재배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옥수수가 1등이 아니고 밀, 옥수수, 쌀 순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밀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뭐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파스타, 기타 등등 있죠. 그럼 세계에서 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아시아가 많고요. 밀 생산량은 아시아, 유럽, 옥수수는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많은 편입니다. 그럼 각 이 3대 식량 작물 각각의 생산과 소비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어디에서 기원했냐? 아시아에서 시작됐어요. 아시아의 열대 및 온대 기후 지역, 쌀을 재배할 수 있는 열대 및 온대 기후 지역에서 기원했고요. 쌀은 어떤 환경에서 자랄 수가 있냐? 성장기에 고온 다습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이라는 기후가 있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쌀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성장기에 고온다습하고 우리가 가을에 수확할 때는 건조한 기후 지역에 이런 충적평야에서 주로 재배된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 주요 재배가 이루어지냐? 이런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아시아 일대, 특히 여름 계절풍이겠죠. 특징을 보면은 쌀은 밀보다 같은 단위 면적에서 똑같이 밀을 심었을 경우에는 생산량은 밀보다 쌀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수확한다는 거, 생산된다는 거는 먹을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인 인구 부양력이 높고요. 재배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벼농사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편. 우리 과거에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았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을 하고 이런 노동력이 필요한 이 벼농사, 쌀농사를 많이 지었다. 그리고 인구 부양력이 높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쌀 재배 지역에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지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은 수출하기보다는 자급자족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 옥수수보다 국제 이동량이 적어요. 생산해서 바로 소비하니까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음 이번에 밀을 볼게요. 밀은 어디에서 기원했냐면 서남아시아였어요. 서남아시아의 건조기후 지역. 서남아시아의 건조기후 지역. 그러면 어떤 곳에서 잘 자라냐? 밀은 그 쌀보다는 덜 까다로워요. 그래서 기온이 낮고 건조한 기후,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기후 조건에서도 잘 자라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잘 자라는 편입니다. 주요 재배지를 보면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밀을 생산할 때 자급자족, 생산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스타일이고요. 100% 그런 건 다 아닙니다. 보통 그렇다. 그다음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곳은 기계로 대규모로 상업적 농업을 하는데요. 상업적은 쉽게 말해서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징은 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적은 편이고요. 옥수수 쌀에 비해서 생산량 대비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수출된다. 그리고 계절이 반대인 북반구, 남반구도 계절이 반대예요. 그래서 밀 수확 시기가 다르고요.
밀의 소비량은 대륙이 더 많은 그 북반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그래서 이에 밀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이 활발하고, 그래서 남반구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밀 수출국 중 하나다. 왜냐하면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수확을 못하는 시기에 수확을 해가지고 수출하기가 편하겠죠. 마지막으로 옥수수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어디에서 시작됐냐?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했어요. 재배 조건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지구가 이제 거의 멸망되기 직전까지 살아남는 작물을 옥수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디에서나 잘 자라요. 그래서 기후 적응력이 높아요. 어떤 기후든 잘 자라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많이 돼. 똑같은 단위 면적으로 심어서도 생산량이 많고 어느 기후에서나 잘 자라는 편이야. 그러면 다양한 기후 지역에서 재배되는 편이겠죠. 주요 재배지는 대륙 중에서 아메리카에서, 기원지도 아메리카지만 주요 재배지도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고요. 세계 수출량의 절반도, 생산도 많이 하지만 수출도 아메리카에서 절반 이상 한다는 것. 그 옥수수는 쌀, 밀과 다르게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 소의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를 이용한 연료인 바이오 에탄올 같은 바이오 연료로 이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했던 것들을 책에 안 나온 자료여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넣었는데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 여기 표시되어 있죠. 요 표시로 보면 되는데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옥수수, 쌀, 밀 순이고요.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이에 동그라미에 앞점 표시 같이 되어 있는 요걸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인데요. 밀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옥수수, 쌀 순으로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들이 있거든요. 교과서에 쌀의 생산과 이동, 소비와 수출. 근데 이 자료를 보고, 이 지도를 보고 얘가 쌀인지 밀인지 옥수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량을 보아도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쌀 이동 보면. 그래서 특히 아시아권에서 많기도 하고, 인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쌀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밀 옥수수와 다르게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쌀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러시아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키워드는 호주로 기억하면 좀 편해요. 호주, 쌀이랑 옥수수는 호주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림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밀은 호주가 그 수출량이기 때문에 이 호주에서 남반구에서 출발하는 이 호주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뭔가 시작됐다 하면은 밀로 바로 연결하면 편하고요. 그 다음 거는 옥수수는 여기 다 설명 끝나고 할게요. 그럼 쌀의 생산, 소비, 수출, 수입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로 봤을 때 연두색이 생산도 많고 소비도 많죠. 아시아에서 쌀은 생산, 소비가 주로 이루어진다. 총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식으로 아시아권에서 대부분 생산하는 편이다. 근데 생산을 했다고 해서 수출하는 국가도 똑같냐? 그렇지 않죠. 1위가 쌀 생산량 1위는 중국이지만 수출량 1위는 인도라는 거. 인도, 타이, 베트남 등등등. 그래서 물론 중국도 뒷순위에는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는 자료가 지금 2023년 기준 자료예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런 키워드가 되는 나라들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하면 좋다. 그래서 생산량은 중국 1위, 하지만 수출량은 1위는 인도. 생산량 2위였던 인도가 수출은 1위라는 거. 그 외에 수입하는 것을 보면은 필리핀, 중국은 생산량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량도 2위일 정도로 그만큼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더 많이 생산함에도 더 많이 수입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많이 수입해서 더 먹는 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밀 볼게요. 밀은 생산량, 소비량 보면 아시아가 많긴 많은데요. 생산 소비. 위랑 다르게 이번에는 유럽이 많이 들어와 있죠. 유럽에서 생산도, 소비도 많이 하는 편이라는 것에서 빵 아니면은 뭐 파스타 먹는 여기 유럽 문화권에서는 밀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한다. 이 정도 개념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산량 1위는 1, 2위가 여전히 중국, 인도야. 이건 똑같아요. 근데 비율은 다르지만 밀의 공통점은 중국, 인도가 둘 다 그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3위인 여기가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1위입니다. 3위, 생산량 3위고 수출도 1위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키워드로 기억하면 좋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그다음 하나 더 선생님 키워드가 되는 나라 호주 기억하라고 했죠. 호주도 2위이긴 합니다. 9위에 뭐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많이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미국, 캐나다에서 나가긴 하죠. 그 다음에 수입을 보면은 역시 인도네시아, 중국은 또 있네요. 생산량 1위지만 역시 수입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중국, 그다음 튀르키예 등등 아시아권에서 여전히 그 수입량은 아시아권에 많긴 하지만 키워드로 봤을 때는 이 생산 수출량에 있는 러시아, 그다음에 수출에 있는 호주 요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하면 키워드 잡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옥수수 볼게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리카가 기원지다 보니까 드디어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가 생산을 많이 한다. 그다음에 소비도 2위. 아시아는 어쨌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생산 소비는 항상 들어가 있긴 해요. 밀, 쌀, 옥수수 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키워드가 되는 것이 수출량 1위. 이번에 이제 달라진 게 뭐예요? 쌀밀에서는 중국, 인도가 1, 2위로 들어가 있었다면 이번에 드디어 1위가 바뀌었어요. 미국이 1위. 중국은 항상 거의 생산량이 껴있긴 해요. 2위이긴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식의 중국을 제외하면은 4위까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량을 보면은 물론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앵글로가 아니고 라틴 아메리카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어쨌든 3위에는 들어가 있다. 생산 소비 둘 다. 수출도 미국은 생산도 많이 하지만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점점점은 생산지기도 하거든요. 그 미국에서 또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미국 1위, 2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여기 있어요.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브라질. 그래서 지금 밀이랑 옥수수의 차이는 여기에서 호주에서 출발하면 밀,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을 좀 눈여겨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을 보면 브라질에서 또 출발하는 게 많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밀은 브라질에 출발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입을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면은 중국이 옥수수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멕시코 등등 있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옥수수 수입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